안녕하십니까, 김대한입니다. 오늘은 최용만 선수에 대한 질문을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만 선수가 전성기 시절로 지금 UFC에 오면 어느 정도일까요? 실은 천하장사 출신이라 상대를 넘어뜨리는 것도 잘할 것 같은데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제 생각에 전성기 시절의 최용만 선수가 지금으로 온다고 해도 일단 UFC에 진출은 쉽지 않은 게, UFC 헤비급은 120kg 한계 체중이 있거든요. 그래서 120kg을 맞춰야 되는데, 최용만 선수가 전성기 시절도 그렇고 지금 프로필을 찾아보시면 체중이 160kg으로 나옵니다. 이거를 30kg, 40kg을 뺀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최용만 선수가 체격이 또 워낙 큰 사람이니까 현실적으로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뭐 이런 부분을 좀 빼고 제가 경험했던 최용만 선수, 그리고 제 MMA 선수로서의 최용만 선수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 최용만 선수가 널리 알려진 대로 그 종양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 후에 신체적인 능력이 최용만 선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수술을 받으면 다 떨어지죠.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졌는데, 그 전에 최용만 선수와 저는 운동해 본 적은 없어요. 그 수술하기 전에. 완전 신체 능력이 제일 좋았던 시절이죠. K1에서 활약했던 시절에. 근데 온갖 전설 및 괴담들은 있습니다. 너무 강했다고. 팀태클에서 당시에 특히 훈련을 많이 했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MMA 쪽은 몸도 굉장히 두꺼웠고 신체적인 능력도 대단했었다. 온갖 얘기들이 있는데, 아무튼 되게 셌다고 들었고, 제가 최용만 선수하고 실제로 운동을 좀 해봤던 거는 로드FC에서 최용만 선수가 활약할 때 아우르거러 경기 전이었나? 그 경기 전에 좀 훈련을 같이 해봤었어요, 몇 번. 당연히 실은 천하장사 출신이기 때문에 중심이 정말 좋아요. 중심이 정말 좋은데 또 너무 크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이건 상식을 벗어나는 장면 같은 것들도 꽤 나와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냐. 제가 최용만 선수에게 더블 언더훅을 팠거든요. 더블 언더훅이 뭐죠? 제가 최용만 선수의 겨드랑이를 다 판 거예요. 이렇게 팠어요. 그러니까 최용만 선수가 여기 양쪽에다 파였는데, 파인 상태로, 보통은 그 파인 상태로 이렇게 판 팔을 끼워서 안아 띄우기 하고 이런 카운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파인 상태로 그냥 밖에서 제 몸을 본인이 양팔로 싹 잡아서, 제가 판 더블 언더훅 같은 거 거의 무시하고 본인이 밖에서 이렇게 파서 저를 넘기는데, 제가 야 이게 내가 왜 넘어가는 거냐라고 하면서 어어 하면서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경험은 태어나서 난생 처음이었고, 수많은 레슬러들하고 저도 많이 배우면서 스파링을 해봤습니다만, 레슬링을 해봤습니다만, 그런 경험은 없었고, 최용만 선수한테 그렇게 당했던 게 유일무이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 그런 순간이었고, 또 당연히 팔도 길고 하다 보니까 거리가 긴 것도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워낙 크다 보니까 거리를 좁히는 것 자체는, 제가 아무래도 체급도 최용만 선수에 비해서는 체중도 덜 나가고 많이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타격 거리를 좁히는 거는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는데, 근데 거리를 좁혀도 키가 최용만 선수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제 입장에서 최용만 선수의 얼굴이, 머리가 타겟이잖아요. 때려야 될 타겟이 너무 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펀치를 어차피 훅 계열 펀치밖에 휘두를 수가 없게 돼요. 어퍼컷 같은 거는 아예 각이 안 나오고, 잽이나 스트레이트 같은 것도 잘 걸려서 팔 같은 거 넘어서 타고 들어가려면 결국은 훅밖에 남지 않고, 또 위로 이렇게 치다 보니까 펀치력을 내기도 좀 힘듭니다. 물론 세게 얼굴을 때리는 스파링을 서로 하는 게 아니니까 감으로 근데 느껴졌죠. 펀치를 맞춰도 이게 힘이 훨씬 덜 나오겠구나라는 게 딱 느껴졌었고, 그리고 타격 중에서 오히려 제 기억에 제일 좀 무섭게 남았던 것은 무릎 공격이었어요. 최용만 선수의 무릎 공격. 최용만 선수가 무릎이 진짜 제 기억에는 이만해요. 그 무릎이 제 얼굴에 이렇게 붕붕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제가 많이 숙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진 않고 그래도 약간은 웅크리면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때 제 얼굴 앞으로, 지금 이제 최용만 선수는 지금
무릎을 할 타이밍이었다라고 저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냥 무릎만 쑥 들었다가 내렸는데 부웅 하고 제 눈앞에서 무릎이 왔다가 다시 갔는데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키가 크니까 최용만 선수는 니킥 공격을 하기 위해서 힘을 그렇게 들인 게 아니라 살짝 다리만 들었다가 내렸는데도 제 얼굴 앞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거 정말 맞으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니킥 순간에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 기억들이 좀 나고, 스파링을 절대 세게 안 해요. 최용만 선수 매너가 참 좋습니다. 상당히 좀 부드럽게 하는 편이고, 또 운동을 일단 하면 굉장히 성실합니다. 되게 성실하게 운동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게으름 피우고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체격이 크면 아무래도 헤비급들은, 무제한급들은 빨리 지치기 마련인데 좀 힘들어도 다시 또 하고 이런 자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다르긴 하구나. 저렇게 체격이 크고 하면은 나 같으면은 웬만하면 쉬었다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을 텐데 절대 안 그러는구나 라고 제가 같이 운동하면서 좀 감탄했던 기억이 나고요. 네. 기본적으로 씨름 선수들의 특징은 아까 질문해 주신 분께서 상대 넘어뜨리는 것도 잘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는데, 일단 당연히 중심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넘기기는 힘들어요. 레슬러가 됐든 상대가 유도가가 됐든 누가 와도 씨름 선수 출신의 상대를 넘기기는 힘든데, 반대로 또 씨름 선수 출신이 MMA에서 자기가 남을 넘어뜨리는 걸 하는 게 생각보다 또 바로 잘 되진 않습니다. 이게 생각해 보시면 씨름은 삿바라는 서로를 잡아주는 그 장치 속에서 서로 되게 바싹 붙어있는 상태에서 힘을 겨루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진 상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MMA 종합격투기의 상황이니까, 여기서 씨름 기술을 씨름에서처럼 활용을 하기에는 상대방이 너무 멀리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삿바처럼 딱 상대방을 잡아놓을 수 있는 장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씨름 선수들은 공격형 그 레슬링, 테이크다운 이런 부분을 따로 해야 됩니다. 따로 하지 않으면 테이크다운은 상당히 어려워해요. 네. 최용만 선수도 자기한테 오히려 붙어서 손싸움을 시작한 다음에는 저나 그때 김웅 관장님도 그렇고 제가 훈련 도와드린 파트너들이 일단 같이 붙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는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우리가 최대한 그 클린치 싸움 피하고 이미 조금 붙는다 싶으면은 엉덩이 빼고 딱 빠져나가버리고 다시 붙고 또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최용만 선수가 저희를 계속 다 넘기지는 못했어요. 네. 거기에 대한 그 연습이 따로 최용만 선수뿐만 아니라 그 씨름 선수 출신들은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그 주짓수는 확실히 좀 약점이었어요. 최용만 선수에게. 홍만 선수가 아예 인정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거 주짓수 파트는 잘 모른다고. 그러면서 훈련을 조금 했는데, 그때 기본기 위주로 김웅 관장님이 요 정도 이렇게 만들고 나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반복 연습하고 했었거든요. 확실히 주짓수는 그 훈련량 자체가, 훈련을 이제까지 평생 동안 투입해온 쌓아온 그런 훈련량 자체가 상당히 적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UFC가 됐든 어디든 MMA 선수를 제대로 하려고 했다면 이 그라운드, 주짓수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집중 훈련이 필요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최용만 선수처럼 거한들이 사실 싫어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일단 레슬링부터 보면 두 다리가 딱 붙어있는 상황에서는 이건 거의 태산이에요. 흔들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든 밸런스를 흔들어서 싱글렉을 잡고 그 큰 사람들을, 거한들로 하여금 깽깽이 뛰게 만들잖아요. 그 싱글렉 디펜스, 한 다리로 콩콩 뛰는 동작 있잖아요. 이거를 만들기 시작하면 거한 선수들은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그 자체를 잘 안 주려고 하는 스타일이고, 소위 깽깽이를 잘 안 뛰고 그 전에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깽깽이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좀 불안해합니다. 그러다가 넘어가면 이건 최용만 선수뿐만 아니라 제가 오랫동안 해설을 해오면서, 격투기 해설을 해오면서 보면 거한 선수들은 그라운드로 갔을 때 확실히 상당히 움직임이 잘 나오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네. 제 생각에는 체격이 크기 때문에 몸이 다른 일반 선수들에 비해서 느리게 움직임이 나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다들 그라운드에서의 주짓수의 약간 오밀조밀한 훈련 이런 걸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거한 선수들이 대부분 뭐 국가를 막론하고 다 좀 그렇더라고요. 그라운드에 갔을 때 약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마 최홍만 선수도 좀 보완해야 하지 않았을까, 선수를 하려고 했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본다면, 저는 참 특히 최홍만 선수에게 좀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제가 격투기 해설을 시작한 게 2003년입니다. 그때 제가 25살이었는데 2003년, 4년, 5년 딱 이렇게 지나고 제가 2007년 초에 대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2006년에 대학교 졸업반이었던 거죠. 방송국에서도 좋아해 주셨고 또 많은 팬 여러분들도 좋아해 주시고 하셨는데, 감사하게도. 근데 이거 너무 불안정하고 하니까 그만두고 이제 다른 동기들처럼 취업을 할까라는 고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2006년도에 저희 방송국이었던 그 XTM에서는 프라이드를 하고 있었는데, 2007년부터는 저희 방송국에서 K1을 했어요. K1 방송을 2007년부터 했는데, 그때 저는 최홍만 선수가 만약에 없었더라면 CJ 미디어에서, 그리고 그 전에 MBC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비싼 가격으로 아마 K1 방영권을 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최홍만 선수의 존재 자체가 컸고, 제가 CJ 미디어에서 XTM에서 처음에 K1 해설했을 때 주간 프로가 K1 XOD라고 있었거든요. 매주 한 편인가 두 편인가로, 이번 주에는 뭐 최홍만 선수 특집, 뭐 다음 주에는 뭐 피터 하츠 특집, 그 다음 주에는 뭐 대한민국 선수 특집, 이런 식으로 한 주에 하나씩 프로그램이 나갔던 거예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평균 시청률이 1%가 넘었어요. 케이블 TV에서 당시에 1%가 주기적으로 계속 넘어준다는 거는 큰일이었거든요. 되게 좋은 의미로 큰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담당 PD님이 상도 받으시고 했는데, 그 비결이 최홍만 선수였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PD님이 대한민국 선수 하이라이트 끝에 최홍만 선수가 들어와요. 세미슐트 하이라이트가 돼도 최홍만 선수가 세미슐트하고 했잖아요. 그럼 끝에 들어갑니다. K1, KO 스페셜 최홍만 선수 경기가 들어갑니다. 최홍만 선수가 안 싸운 선수 있죠. 그런 선수 특집이 나와도 웬만하면 어떻게든 최홍만 선수를 끼워 넣어서 들어갑니다.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긴데, 최홍만 선수 경기를 저희가 박으면은 무조건 사람들이, 팬 여러분들이 봐주시니까. 그래서 저도 최홍만 선수의 경기를 거의 외울 정도였어요. 매주 진짜 녹화를 할 때 최홍만 선수 이 경기, 저 경기 다 반복적으로 멘트를 매번 새로 따니까 거의 외울 정도였거든요. 최홍만 선수의 경기를. 그만큼 최홍만 선수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최홍만 선수 때문에 저는 해외 출장도 가봤어요. 미국 LA도 가봤고, 하와이도 가봤고, 홍콩도 가봤고, 다 최홍만 선수의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갔었던 거고, 마이티모와의 2차전이 펼쳐졌던 그 2007년도였죠. 잠실 그 체조 경기장에서 했던 그 개막전 경기, 월드 그랑프리 개막전 경기는 당시까지 잠실 체조 경기장의 역사상 최다 유료 관중을 동원했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제가 아무리 해설을 열심히 하고 해도 최홍만 선수가 없었다면은 그런 일들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홍만 선수 같은 사람에게 사실 많이 묻어갔었다. 이런 고마움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홍만 선수가 여러 가지로 어떤 부분에서는 비판도 받기도 하고, 개인적인 뭐 문제도 막 언론에서 보도가 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저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최홍만 선수를 좀 응원하고 있고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최홍만 선수에게 드리고 싶고, 하지만 UFC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 왜? 120kg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홍만 씨가 같이 운동할 때도 운동 그렇게 열심히 하고 몸 관리 같은 것도 굉장히 성실하게 하시는 편이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뺄 만한 비계살 같은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40kg를 요건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결론 내리면서 오늘 또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